안녕하세요. 신일섭의 세품주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테슬라 시가총액의 1.5%가량을 소유했다. 엄청난 양입니다. 앨런 머스크를 빼면 5번째로 큰 주주 집단.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겠고요. 왜 이렇게 사랑하게 됐을까? 암호화폐와 같은 레버리지 상품, 변동성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테슬라는 부합된 선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조금 화끈한가 봅니다. 성격이. 그래서 테슬라 굉장히 안정적인 코카콜라 같은 주식보다는 이런 미래를 선도하는 테슬라 같은 주식의 매력을 느낀다. 물론 가상화폐만큼 위험하진 않겠죠. 1971년에 앨런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죠. 12살 초등학생 때 앨런 머스크는 블레스타라는 비디오 게임을 개발해서 $500에 판매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싹이 보였죠. 그리고 만화 강이었습니다. 항상 이런 새로운 영역에 진출한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어린 시절에 뭔가 영화강이나 만화강이나 로봇강이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조용히 살다가 느닷없이 불툭 새로운 걸 개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린 시절에 항상 뭔가 괴짜거나 그쵸? 그랬었죠. 이 지금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블레스타라는 비디오 게임, 우주로 나가고자 하는 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게임이었어요. 이때부터 왜 느닷없이 지금 우주에 가서 화성에 인류를 이주하는 게 꿈인가, 그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거예요. 앨런 머스크는 공부도 잘했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물리학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물리학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스탠퍼드대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이제 12살부터 꿈꿔오던 그 꿈을 이뤄야 돼서 이제 우주 분야 혹은 인터넷,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서 이틀 만에 스탠퍼드 대학은 자퇴를 해버립니다. 1995년에 동생 킴벌하고 소프트웨어 업체 집2를 창업합니다. 이 집2는 지역 포털 서비스였고요. 이 당시에 뉴욕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이 집2의 고객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1999년 4년 뒤에 컴퓨터 제조업체 컴팩의 자회사 알타비스타에다 집2를 팝니다. 근데 보유 지분만큼 돈을 받았는데 $2200만 받았어요. 그래서 매각자금 $1000만 들여서 엑스닷컴을 창업합니다. 엑스닷컴은 이메일을 활용해서 현금을 교환하는 서비스. 여기에서 현금 교환 서비스다 보니까 보안이 중요한데, 보안 기술 개발에 앨런 머스크가 직접 참여했고요. 경쟁사였던 피터 시엘의 콘피니티가 있습니다. 콘피니티를 인수합병했죠. 근데 이 바로 콘피니티가 갖고 있던 회사가 페이팔입니다. 근데 앨런 머스크는 이제 자신이 개발한 엑스닷컴 온라인 뱅킹 기술, 이게 더 이상 탄력을 받지 못하니까 개발 중단하고, 이 콘피니티의 페이팔이 정말 앞으로 크겠구나 해서 페이팔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고요. 사명도 콘피니티에서 페이팔로 바꿔버렸습니다. 처음에 페이팔이 뭐를 노렸냐면 이민자들, 미국 이민자가 엄청나게 많죠. 이민자가 거기 가는 이유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왜 이룹니까? 아메리칸 드림 이뤄서 자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후진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려고. 그 고향 가족들에게 송금하려고 하니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이메일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팔, 이 그들의 송금 과정을 아주 수월하게 해준 거죠. 틈새 시장을 노린 겁니다. 근데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몇 달에 한 번꼴로 거래가 돼서 틈새 시장만은 노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였던 이베이를 노렸습니다. 이베이에 보니까 파워셀러가 수만 명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결제 시스템이 앨런 머스크가 보기에 정말 거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파워셀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거래가 많이 되는데 왜 이 시스템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이베이가? 그래서 파워셀러들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그래서 파워셀러 4명 중에 1명, 25%가 페이팔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페이팔이 이베이의 유일한 결제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 1998년 이 당시에 콘피니티가 갖고 있던 이 회사 엑스닷컴을 포기하고 앨런 머스크가 키웠던 이 회사가 결국 앨런 머스크의 나중에 사업의 종잣돈이 되었고, 2001년도에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를 창업합니다. 테슬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테슬라의 창업자가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창업자가 아니라 테슬라를 키운 사람이에요. 테슬라의 창업자인 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전기자동차를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시장 확대를 하려고 앨런 머스크에게 합작 제안을 합니다. 테슬라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출신의 발명가, 그리고 물리학자, 기계공학자, 전기공학자, 이름 니콜라 테슬라에서 따온 게 테슬라입니다. 19세기 말에부터 20세기 초에 활약을 했고요. 상업 전기의 토대를 마련하신 분이고 전자기학의 발달에 공을 세운 대단한 인물입니다. 전자기학의 발달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전기차의 어떤 그 브랜드 네임으로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창업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2008년에 그래서 영국 로터스의 앨리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로드스터를 론칭을 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로드스터의 어떤 그 프리미엄 라인으로 그 론칭을 했고요. 그 다음 프리미엄 전기 세단인 모델 S가 나오죠. 그 다음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모델 X가 나왔고요. 그 다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가 너무 비싸니까 진입장벽을 낮춘 모델 3와 Y가 나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구현하고자 하는 섹시 라인이 마지막 모델 Y를 기점으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왜 섹시인데 S3XY냐? 원래 3 모델의 이 전 그 이름입니다. SEXY 7년 만에 완성을 했는데, 근데 이게 머스크가 이제 그 섹시 모델을 완성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2자를 붙이려고 해서 모델 3 이름이 원래 모델 2였어요. 근데 이제 포드가 이 소형 승합차 벤에 모델 2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 2를 베꼈다. 그래서 상표권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섹시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2를 거꾸로 뒤집어 봤어요. 2를 거꾸로 뒤집었더니 3자가 됐습니다. 아, 이걸로 해야겠다. 그래서 모델 3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섹시 라인업이 완성이 됐다. 테슬라 전기차 라인업, 결국 섹시 라인업을 완성했는데 이것에서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세단 쪽이랑 SUV를 두 축으로 합니다. 2016년 3월 달에 머스크가 모델 3 공개 행사장에서 약속했던 그 가격으로 2017년 7월 달에 4,820만 원에서 20% 가격을 낮춘 가격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이 모델 3 기존 가격이었던 것보다 싸게 느껴지니까 대당 35,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모델 3가 가격만 싼 게 아니라 한 번 충전을 하면은 354km를 주행할 수 있었고요. 최고 속도가 시속 208km, 그리고 시속 100km 도달 시간. 이거 액셀 밟았을 때 제로 100이죠. 100km에 도달되는 시간이 5.6초입니다. 성능도 좋고 모델 3가 기존 초업 모델보다 가격이 20% 다운돼서 대박이 났어요. 여기서 출시 3일 만에 27만 6천 대 예약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벌였고요. 그리고 섹시 라인업이 완성되고 나서 테슬라의 위상은 결국 주가의 흐름만 그런 게 아니라 판매 대수에서도 지금 알 수가 있겠죠. 작년 글로벌 전체 전기차 판매량 1위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 전기차 판매 여기서만 끝나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어요.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그 차의 어떤 사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올해 안에 모든 FSD는 뭐냐면 풀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바로 완전 자율주행이죠. 전기차를 지금 시작을 했지만 자율주행차가 목적이고, 이 그 레벨 4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고성능의 어떤 그 이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FSD고요. 이 올해 안에 모든 고객들에게 FSD 베타 버전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회사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로 진화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테슬라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이 시스템은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 5국에서만 시범 적용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에 적용되어 있는 자율주행의 수준은 어떠냐? 레벨 2의 수준입니다. 레벨 2의 수준은 뭐냐면 우리 지금 그 차량 중에 프리미엄 옵션을 선택하면은 우리도 달 수 있어요. 웬만한 브랜드에 다 ADAS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딜러분들이 책자를 보면서 ADAS 요게 지금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게 뭐 이것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는 거에 비하면 ADS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말 그대로 보조죠.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서 아까 FSD가 되면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자율주행 레벨 2 수준의 기술이고요. 여기서 한 발 더 진화되면 레벨 3로 올라가는데 보통 레벨 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를 합니다.
테슬라의 그 지금 들어있는 ADAS는 뛰어나긴 하지만 2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로 분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벨 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되니까 이 레벨에 맞추도록 만든 시스템이 FSD고요. 지금 여기서 경쟁자는 테슬라의 FSD랑 모빌 Y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하고 구글이 만든 와이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GM의 크루즈가 있고요. 근데 테슬라랑 모빌 I는 방식이 인공지능 같은 자동차 뇌를 만드는 거예요. 뇌를 만들어서 아예 혼자 판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레벨 5의 단계에 가면은 그거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뇌가 없는 단계라고 영어가 직역하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없는 단계죠. 내가 탑승자가 뇌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테슬라의 FSD랑 모빌 I는 자동차의 뇌가 되는 거예요. 주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뭐에 가깝느냐? 뉴럴 네트워크랑 가깝습니다. 뇌과학이랑 가까운 거죠. 근데 애플 구글의 와이모, 이것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와이모랑 GM의 크루즈는 인간의 뇌가 되는 게 아니라 센싱 장비를 이용해서 빛의 반사를 통해서 어떤 사물의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른바 라이다죠. 라이다라고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 굉장히 고성능의 라이다를 많이 달아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이죠. 어쨌든 테슬라와 모빌 아이 그리고 와이모와 크루즈 이 두 진영의 방식의 차이로 나뉘어서 지금 경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를 당연히 테슬라 자체 모델 아까 섹시 있죠? 섹시 라인업에는 당연히 탑재를 할 거고 이거를 라이센스를 받고 판매를 해서 타사에게도 판매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자율주행 소프트 판매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고 가장 뜨거운 종목이고 코인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안성맞춤인 종목이다. 물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처음에 나왔을 때 생각해보면 다들 무시를 했죠. 다들 무시를 했는데 지금 다들 인정합니다. 스페이스X도 처음엔 무시를 했죠. 너네가 무슨 위성을 쏘냐고. 펠콘 1, 2가 실패할 때만 해도 비아냥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근데 앨런 머스크는 항상 그걸 이겨내고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테슬라에 이 점수를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사랑하시는 분들 뭐 캐시 우드 누나는 $4,000 얘기도 했습니다. 뭐 그거를 굳이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아주 사랑하는 만큼 테슬라의 변화를 계속 앞으로 지켜보면서 뭐 $4,000를 갈지 $1,000 밑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뭐 허비를 할지 모르겠으나 테슬라와 앨런 머스크의 미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서학개미 분들이 사랑하시는 테슬라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일서 해픈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